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동의 구시가지, 바로 빌라촌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면서 목동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동은 아주 예전에 이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고 그리고 7층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정말 힘든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절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7층 규제가 풀렸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개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목동의 구시가지의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와 그리고 교통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이 바로 염창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염창역은 잘 아시겠지만 황금 노선인 9호선입니다. 9호선의 그 황금 라인은 바로 이제 가장 고소득층이 많이 있는 업무단지들을 지난다, 그리고 강남을 지난다라는 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자, 이게 급행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목동이 갖고 있는 것은 서울의 3대 학군을 탄탄한 목동 학군을 또 갖고 있고 학원가도 아주 튼튼하죠. 우리가 2025년이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서 모두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목동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업무단지, 요즘에는 역세권과 주변에 얼마나 업무단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마곡에 그리고 옆에 여의도 그리고 강남은 지금 목동에서 좀 먼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염창역에서 강남 한번 타고 가면 급행입니다.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암 DMC 이 업무단지 이쪽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환승 2번 해야 되는 30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차로 10분이면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동의 신시가지에 14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단지가 안전진단에 1차가 통과된 상태고요. 자, 이 중에서 6단지만 유일하게 2차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염창역 주변에 이 빌라들 단독주택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전에 재개발에 성공했던 유일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평대가 한 12억 8천, 거의 이제 13억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먼저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는데 도대체 이 황금 노선 얼마나 황금 노선이길래 해서 일일이 한번 지하철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의도 국제 업무단지, 업무단지까지 몇 분이나 걸리나? 여의도까지 7분. 마곡의 LG 사이언스파크, 마곡 나루역까지 7분. 강남 업무단지의 메카죠. 신논현역까지 20분. 자, 그리고 앞으로 가양동에 한 내정거장 있죠. 가양에 아주 가까운 곳에 CJ 공정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단지와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9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상암의 DMC 월드컵 대교 개통해서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산역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올해도 한 5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업무단지인데 여기도 6분 걸립니다. 김포공항까지도 지금 복합시설 개발 또 들어가는데 여기도 17분. 그리고 맨 마지막 종합운동장역이 있죠. 여기도 30분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황금 중에 황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목동이
말씀드린 가까운 쪽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양동이 좀 더 가깝죠. CJ 제일제당의 부지, 공장 부지였습니다. 여기 중공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 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해 7월 말에 지구단위 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구단위로 딱 선정이 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2개가 11억에서 13억 5천으로 뻥충 뛰었습니다. 2억 5천이 뛰었죠. 여기는 이제 지하 7층부터 지상 14층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단지와 지하에는 코엑스급 규모의 대형 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신세계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스타필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스타필드 들어오면 이 지역 굉장히 뜹니다. 자, 그리고 마곡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LG 사이언스파크의 계열사들이 10개 이상 들어와 있고 넥센 그리고 뭐 롯데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그것도 마곡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스 산업단지는 잠실에만 생기는 줄 알았더니 마곡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대 규모인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토지의 9배 규모, 그리고 연면적이 코엑스 2배입니다. 총 3개 블록으로 지어지는데 착공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올해 7월에 착공 벌써 들어갔고 2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도 가깝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에 더 편리하겠죠. 마곡의 엠벨리 7단지가 대장주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또 2억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곡에는 바이오 산업단지가 또 하나 조성이 됩니다. 현재도 앞으로 뭐 제2의 판교다라고 해서 17만 명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이스 산업단지도 들어오는데 바이오 산업단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K바이오의 메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업무단지가 계속 지금 이렇게 기업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넣는 곳은 정말 마곡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주변에 이것을 받아줄 만한 배우 주거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들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으로 목동이 그 대안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동에 이제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재건축이 있는데요. 여기가 2만 6천 세대입니다. 근데 용적률, 기존 용적률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면 5만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신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남권에서 지금 신흥 부촌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 목동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죠. 그런데 이게 5만 세대나 되는 것이 서울 시내에 신축급이 생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군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안전진단은 6단지만 통과를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가 좀 풀려야 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서울시가 지구 지정은 하지만 안전진단 문제는 국토부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은 실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재건축을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신시가지의 재건축의 의미가 바로 옆에 있는 구시가지의 이 빌라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일단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주 수요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개발 압력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마지막 남은 땅으로서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구시가지 옆에 화곡동이 있는데 화곡 본동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곡동은 지금 인구가 3만 6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완전 빌라촌입니다. 신축 빌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번에 4개 구역에서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5호선 화공역 주변인데
교통 호재까지 받쳐줍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에는 대장 홍대선과 2호선 청라 연장선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파란색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빌라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이 굉장히 공급이 시급한 시점이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의 호재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목동이 앞으로 그 가치를 갖고 가겠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목동은 교통 호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2호선, 5호선, 그리고 9호선 3개 노선만 지나지만 앞으로 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노선입니다. 강남처럼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신림선이 2022년에 개통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7분밖에 걸리지 않는 여의도역에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림선은 경전철이지만 7개 노선과 환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다는 것은 서부선과 남곡선과도 모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남권에 거의 실비출처럼 모든 곳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이 또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모두 등촌역, 9호선 등촌역과 9호선 당산역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노선들은 청량리가 종점입니다. 청량리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고 GTX, BC 노선까지 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를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 홍대선까지 생기는데 여기 역시 9호선 가양역과 만납니다. 그래서 상암 DMC와 접근성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여기도 여의도역으로 들어오는데 2025년에 개통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신안산선은 바로 공덕역과 서울역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역들을 모두 지난다. 그래서 지금 교통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네, 3억 4,700부터 4억 700만 원까지 이렇게 구조가 다양한 투룸입니다. 임대가 3억 1,700에서 3억 5,7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예상이 되는데 정말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말 굉장히 소액 투자로 여러분께서 묻어두실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